일주일 만에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85명, 피해액도 무려 5,2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물론이고요. 정보통신 전문가도 이게 전례 없는 범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KT 소액결제 피해, 그 사태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KT 가입자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빠져나간 돈, 일명 소액결제 피해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져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화도 나고 아무 잘못도 아무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냐. 피해자는 전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째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호 씨. 그는 며칠 전 새벽에 기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8월 27일 날 이제 상품권 이제 판매업체 제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와서 별다르게 크게 생각 안 했었고 8월 28일 날 이제 회원 등급이 올라갔다는 걸 보고 나서 아차 싶었죠, 그때는. 갑자기 메신저가 로그아웃되고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평호 씨. 게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평호 씨의 이름으로 누군가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저는 상품권 구입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건 사이트 가입한 적도 없고 이용을 원래 안 하죠. 그런 건. 스팸 메시지로만 생각했지만 사이트 구매 등급이 올랐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는 평호 씨. 황당했죠. 뭐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새벽에 자는 동안 이렇게 다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총 저는 80만 4천 원 결제가 됐어요. 설마 했던 마음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이트 내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상품권 80만 원어치가 결제됐을 뿐만 아니라 결제를 위한 본인 인증도 끝나 있었던 건데요. 평호 씨 본인은 모르게 말입니다. 결제는 회원 가입하고 제가 확인했을 때 보니까 한 3, 4분 만에 결제가 다 됐어요. 사실을 눈치챘을 땐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용되지 않았으면 환불을 해줄 텐데 이미 사용 시간이 다 끝났다 해서 환불을 못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평호 씨가 가장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액결제의 사용 한도입니다. 소액결제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건 저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도 자체도 저기 확인했을 때 0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한도는 100만 원. 실수라도 소액결제를 하지 않기 위해 설정해놓았던 한도조차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는 평호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하은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아직도 이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가입이 되었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하은 씨. 아이디에 사용된 이메일도 그녀가 사용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인증 문자가 전혀 없었는데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고 그 금액이 한 48만 원 정도였고요. 그녀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는 총 2곳. 약 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이미 결제가 끝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결제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5분, 결제 횟수만 무려 7번에 달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가입부터 결제가 될 때까지 하은 씨는 아무런 인증 문자도 확인 절차 안내도 받지 못했다. 완전 새벽이네요. 그리고 이제 SKT가 이제 좀 해킹 때문에 일본화돼 있어서 KT로 이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두 번이나 피해를 봤어요. KT를 괜히 넘어왔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의 공통점. 놀랍게도 거주 지역과 통신사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의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대리점들은 이 컴퓨터 쓰는 게 다 개인 컴퓨터예요. 전선밖에 안 돼요. 컴퓨터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건데 이게 전선밖에 안 되게 다 막아놨어요. 이런 거는 아예 안 열려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퇴직하면서 이렇게 정보 빼?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데 왜냐면 전문 거만 할 수가 없죠. 무조건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의 문제는 아닐까요? 저희는 판매점이라 전산이 없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유료 결제를 하고 이제 거기에 기입을 하는 거죠. 개인정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3일 유료 결제 해야 해요.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그 방통위에서 다 드라이버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걸리면 영업 정지인데 누가 그랬어요? 우리만 욕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벌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 내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민생 쿠폰이라든지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안내들을 커뮤니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지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클릭하거나 접근해가지고 감염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 안에 구분이 안 되는 데이터도 있고 또 삭제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감염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성 링크를 잘못 클릭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해킹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가설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고 있는 항 씨. 제가 만약에 뭐 스미싱이라든지 그런 이제 문자를 누르거나 그런 적이 있으면은 그걸 조금 의심을 할 텐데 눌러보지 않습니다. 출처를 확인하기 힘든 메시지 링크에 대해서 평소 의심이 많았다는 하은 씨. 그래서 이번 피해가 더 의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명 지역에 집중된 소액결제 피해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 61건입니다. 금천서에 13건 접수된 게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광명만 그런 게 아니군요. 본청에서도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서 관련 여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그 가능성을 두고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 부천, 과천, 서울 금천, 영등포 등에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감을 좀 아유 어이없지 그럼 내가 하지도 않았으니까 신고해야지 일단은 원인을 모르기 답답하죠. 드러나서 거기서 벌써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현재 화이트 해커들은 기지국과 회선 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 지금 놓고 보자면 아파트의 회선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지국 해킹을 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냥 KT 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기지국 해킹. 더 확산시킬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KT는 어떤 입장일까요? 경찰 수사 중인 거 관계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특정 범죄다,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현재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고. 자, 그런데 KT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만든 가상의 유령 기지국이 있었던 건데요. 다시 말해 KT의 기지국 이외에 해커들이 가상의 KT 기지국을 만들어 접속한 이용자들을 해킹했다. 사례가 라는 없는데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어떤 이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과기부에서도 KT 자체 조사에서 미상의 기지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4일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이버 침해 신고가 있었다라는 상황인데요. 자, 보안 전문가는 보안 시스템 체계 및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지는 거 보면은 좀 허술하지 않나,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법을 좀 강화해서 뭐 벌금을 강화한다든가 뭐 처벌을 강화하다든가 하는 게 그걸로 무조건 다 방어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좀 경각심을 줘서 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보안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해킹 사태가 벌어진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정부청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 개입해서 뭔가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지금으로선 저희도 이제 수사전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기술 지원 요청 시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소액결제 피해, 소비자들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선 빠른 원인 파악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무슨 링크를 누른 것도 아니고 이게 유령 기지국이라고 있는 그런 특정 지역에 가기만 해도 이 휴대전화가 연결이 되고 이게 뭐 자칫 소액 결제로까지 지금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액 결제 피해가 유령의 기지국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요. KT 자체 조사에서 미상의 기지국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령 기지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리를 이동해서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KT 자체 내에서 기지국을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
미상의 기지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기지국에서 실제로 해킹이 이용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가상의 기지국으로 KT 가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휴대전화가 해킹이 되고 주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미상의 기지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공격 성향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KT 측에 보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지 현재 사태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진짜 커질 수 있겠네요. 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해킹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액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을 하고요.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사와 통신사에 즉각 알려서 환불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겠습니다. 네.